디즈니가 10년간 지배했던 어린이 왕좌를 케이팝 그룹이 단 1년 만에 박살낸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린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정말 미친 거거든요. 엘사? 안나? 이제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초등학교 복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엘사 분장한 선생님은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가고, 헌트릭스 분장한 선생님 앞에서는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요? 이게 진짜 실화냐고요? 네, 실화입니다. 그것도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솔직히 디즈니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겨울왕국이 나왔을 때 전 세계 어린이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죠. 내 씻고 한국으로 전 세계를 평정했고, 엘사 드레스는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할로윈 때마다 거리는 온통 엘사와 안나 천지였고, 디즈니는 그야말로 어린이 엔터테인먼트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것도 한국 아이돌 그룹 하나 때문에요. 헌트릭스라는 케이팝 그룹 들어보셨나요? 이 친구들이 메인 수록곡으로 발표한 골든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애들 사이에서 완전 국가급 취급받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요. 추수감사절이랑 크리스마스 같은 미국 최대 명절 무대에서 피날레를 장식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건 그냥 인기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토크쇼라는 게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지 아시죠? 그냥 인기 많다고 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검증돼야 하고, 대중성이 확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여야 출연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근데 헌트릭스는 유명 토크쇼를 싸그리 다 돌아다니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월드 슈퍼스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게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터졌다는 거예요. 보통 케이팝 그룹들은 국내에서 먼저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수순을 밟잖아요. 근데 헌트릭스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해외에서 먼저 대폭발하고 역수입되는 형태로 국내 인기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케이스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골든을 따라 부르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열정이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겨울왕국이 10년간 어린이 시장을 지배했다고 했잖아요. 그 10년 왕조가 헌트릭스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겨울왕국을 녹여버린 거죠. 이 아이러니 좀 보세요. 영상 하나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학교 복도에서 엘사 분장한 선생님이 지나가요. 평소 같으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 무관심.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헌트릭스 멤버로 분장한 선생님이 나타나면 완전 난리가 나요.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한 번이라도 얘기를 걸어보려고 경쟁하듯이 몰려들거든요. 이게 진짜 세대 교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도 완전히 헌트릭스 천지예요. 예전에는 애들이 집에 오면 디즈니 채널 틀어놓고 봤잖아요. 지금은 헌트릭스 나오는 프로그램, 정확히는 캐데언이라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정신을 빼놓고 본다고요. 부모들 말로는 저녁 먹으라고 불러도 안 들릴 정도래요. 완전 몰입해서 보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애들이 각자 최애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헌트릭스 멤버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로 분장을 하거든요. 옷도 따라 입고, 머리 스타일도 따라하고, 심지어 말투까지 따라해요. 이게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롤모델 형성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화관 가면 더 가관이에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통 사람들 다 나가잖아요? 근데 헌트릭스 영화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엔딩 노래 나오면 애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거든요. 영화관이 완전히 콘서트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당황했대요. 우리 애가 왜 저러나 싶었던 거죠. 근데 다른 애들도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들도 같이 즐기게 된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먼저 눈물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대요. 자기 아이가 저렇게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는 거죠.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게임만 하고. 그런데 헌트릭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웃음이 끊이질 않고
그 모습이 부모들한테는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화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나요? 문화라는 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도 이 문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헌트릭스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자식들한테도 케이팝을 들려줄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의 지속 가능성이고 장기적인 문화 영향력 확보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런 문화적 강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작년 할로윈이었어요. 할로윈 때 애들이 어떤 캐릭터로 분장하는지 보면 그의 어떤 캐릭터가 제일 인기 있었는지 딱 알 수 있잖아요. 2023년 할로윈에는 헌트릭스 분장한 아이들이 거리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엘사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다른 캐릭터들도 있었지만 헌트릭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할로윈 캔디 먹고 양치 잘하라는 멘트가 왜 나왔는지 아시나요? 할로윈 때 사탕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근데 헌트릭스한테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냥 인기만 얻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의 모습 아닌가요? 헌트릭스 멤버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인의 영상 하나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린 팬이 긴장하면서 등장하거든요. 손도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 헌트릭스 멤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줍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친구하자 이런 식으로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앉기도 하고 아이가 가져온 선물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받고 사진 찍을 때도 아이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게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요. 어른 팬들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헌트릭스를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진짜 영웅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헌트릭스를 보는 겁니다. 이런 눈빛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심이 통해야만 나오는 눈빛이거든요. 헌트릭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이들의 진짜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최근에 어린이 병동을 방문했거든요. 이게 그냥 홍보성 방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아이들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진심 어린 방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프기도 아프지만 또래 친구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학교 다니는데 자기만 병원에 갇혀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슬픈 일인지. 그런 아이들한테 헌트릭스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 앞에서 춤도 춰줬어요. 병원 복도에서, 병실에서, 공연장도 아닌 곳에서 자기들의 대표곡을 쳐준 거예요. 아이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봤대요. TV로만 보던 영웅들이 눈앞에서 춤을 춰주는데 안 좋아할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따뜻한 포옹도 해줬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픈 아이들한테는 신체적 접촉이 주는 위로가 엄청 큽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죠. 헌트릭스 멤버들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곧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줬대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병동 사람들과도 일일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할 것 없이 원하는 사람은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진짜 팬 서비스죠. 바쁜 스케줄 쪽에서 온 거면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을 텐데 시간 상관없이 다 들어줬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의 힘든 치료에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예요. 항암 치료받는 아이들, 수술 기다리는 아이들, 재활 치료받는 아이들한테 헌트릭스의 방문은 그냥 즐거운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 견딜 이유가 됐을 겁니다. 나도 빨리 나아서 헌트릭스 콘서트 가야지. 열심히 치료받아서 건강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영화 속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영웅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에서는 슈퍼히어로들이 세상을 구하잖아요. 헌트릭스는 세상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구하고 있거든요. 아픈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외로운 아이들한테 기쁨을 주고 힘든 아이들한테 위로를 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영웅 아닌가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왜 병동을 방문했는지 알 수 있는 인터뷰가 있어요. 멤버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팬들한테서 받은 사랑과 위로를 보답하고 싶었다고. 이게 진짜 진심인 게 한 번만 언급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거든요. 인터뷰할 때마다, 무대에서 멘트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팬들한테서 받은 사랑을 보답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요? 요즘 아티스트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받기만 하지 돌려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헌트릭스는 다릅니다.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노래가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이번 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오락거리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냥 흥얼거릴 노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이끌어주는 등대가 되기도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헌트릭스 멤버들도 이제는 이런 현상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됐다고 자주 얘기해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음악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책임감이 생긴 거죠. 자기들의 노래를 듣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K-팝 그룹이 부른 노래가 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은 노래라면 클래식이나 자기 나라, 전통음악이나 아니면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노래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진짜 문화 강국이 됐다는 증거 아닌가요? 문화라는 게 단순히 재미있고 유행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헌트릭스의 음악이 바로 그런 단계에 올라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문화 콘텐츠가 된 거예요. 만화 속 캐릭터들이 사랑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만화니까요.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헌트릭스가 아이들한테 영웅이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상의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미국에서 디즈니의 본거지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요. 아픈 아이들한테는 치료받을 힘을, 외로운 아이들한테는 함께할 친구를, 슬픈 아이들한테는 웃을 이유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술의 진짜 힘이고 문화의 진짜 가치 아닌가요? 아이들은 이제 오드리 헵번이나 레아 공주가 아니더라도 열광합니다. 그저 헌트릭스 분장을 했을 뿐인데도 완전히 미쳐버려요. 마켓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헌트릭스 분장을 한 가수들이 골든에 맞춰 춤을 췄대요. 그냥 마켓에서요. 공연장도 아니고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모였는지 마켓이 완전히 마비가 됐대요. 물건 사러 온 사람들도 다 춤 구경하느라 모여들고 아이들은 부모 손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나가고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경비원들이 나서서 정리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공연 한 번이 아이들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겠죠. 어릴 때 마켓에서 우연히 본 헌트릭스 공연. 그게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나 어릴 때 헌트릭스 직접 봤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목에 매달려 올라가서 내가 좋아하는 헌트릭스의 공연을 보며 꿈을 키운 그 순간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화적으로 봐도 처음에는 병맛 같아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볼 것이 넘쳐나는 잔치 같은 영화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화려한 뮤지컬 영화처럼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춤과 노래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이 이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면 더 재밌어요. 한 아이는 헌트릭스 멤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라고 했대요. 또 다른 아이는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보기 좋아요 라고 했고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해요. 요즘 아이들 콘텐츠 중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담은 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웃기거나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상업적이거나. 근데 헌트릭스 영화는 재미도 있으면서 교육적 가치도 있으니까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캐릭터들도 다양해요.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장단점이 명확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이들은 여러 캐릭터 중에서 자기와 비슷한 캐릭터를 찾아서 동질감을 느껴요. 저 캐릭터 나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더 몰입하게 되고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음악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기억하기 쉬운 가사, 중독성 있는 후렴구. 전문적인 음악 프로듀서들이 아이들의 음악적 취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만든 티가 나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죠. 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안무. 아이들이 따라 하기에 적당한 난이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쉬우면 시시하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는데 딱 적절한 난이도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모이면 헌트릭스 춤을 추는 거예요. 스토리도 탄탄해요.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사가 있거든요. 주인공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그걸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어요. 아이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이야기가 엉성하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근데 헌트릭스 영화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캐릭터 디자인도 훌륭해요. 색감도 화려하고 의상도 예쁘고 헤어스타일도 독특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비주얼 요소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인형이나 피규어로도 잘 팔리고 할로윈 코스튬으로도 인기가 많은 거죠. 애니메이션 퀄리티도 최상급이에요. 디즈니나 픽사 수준의 그래픽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한국 애니메이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예전에는 한국 애니메이션 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우 연기도 대단해요. 헌트릭스 멤버들이 직접 목소리 연기를 했는데 전문 성우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고 발음도 정확하고 캐릭터와 완벽하게 싱크로가 맞아요. 영어 버전도 똑같이 본인들이 직접 녹음했는데 영어 발음도 너무 좋아서 미국 사람들도 놀랐대요. 마케팅도 정말 잘했어요. 영화 개봉 전부터 티저를 계속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 SNS에서 바이럴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진행했어요. 특히 틱톡에서 챌린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거든요. 애들이 헌트릭스 춤을 추면서 틱톡에 올리고 그게 또 다른 애들한테 전파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굿즈 전략도 탁월했어요. 영화 개봉과 동시에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품질이 정말 좋았대요. 싸구려 캐릭터 상품이 아니라 제대로 만든 퀄리티 있는 제품들. 그래서 부모들도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면서 품질도 좋으니까 살 이유가 충분한 거죠. 테마파크 어트랙션도 만들어졌어요. 디즈니랜드처럼 헌트릭스 테마존을 만든 놀이공원이 여러 곳 생겼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헌트릭스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모험을 즐길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주말이면 대기 시간이 몇 시간씩 된대요.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헌트릭스 노래를 가르치고 체육 시간에 헌트릭스 안무를 연습하고 미술 시간에 헌트릭스 캐릭터를 그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하니까 학습 효과도 훨씬 높아진 거죠. 언어 학습 도구로도 쓰여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 아이들이 헌트릭스 노래 가사로 한국어를 공부하거든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습 동기도 높아지고 실제로 한국어 실력도 빨리 느는 거예요.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대요. 헌트릭스를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협동심을 배우게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져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은데 헌트릭스가 아이들을 다시 모이게 만들고 있어요. 자신감도 길러줘요. 헌트릭스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면서 노래도 연습하고 춤도 연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긍정적인 롤모델을 제공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따라 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된 롤모델이 얼마나 되나요? 헌트릭스는 노력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는 모습, 팬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강한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어요. 창의성도 자극해요. 아이들이 헌트릭스를 보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기만의 안무를 창작해 보기도 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지어보기도 해요.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창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해요. 헌트릭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슬플 때 위로가 되고, 화날 때 진정이 되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줘요. 음악이 가진 치유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거죠. 가족 간 소통의 매개체도 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헌트릭스 영화를 보고, 함께 콘서트에 가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게 되거든요. 요즘 부모와 자녀 사이 대화가 없어서 문제인데, 헌트릭스가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화적 다양성도 경험하게 해줘요.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나중에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도전 정신도 심어줘요. 헌트릭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